안녕하세요. 닥터25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과 전문입니다. 안녕. 제가 MBTI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정신과전을 해야 되니까 MBTI가 왜 별로인가 이야기를 하자면 결정적으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두 개로 나눠요.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근데 사실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향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적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내향과 외향을 이렇게 나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할 거예요.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법으로 딱 나눠놔서 어떤 말을 해도 다 나한테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말씀하신 그걸 반음 효과라고 해요. 네네. 반음 효과라고 해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성격 특성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랜덤하게 제시해도 사람들이 90% 이상은 이거 나의 성격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고, 감정, 판단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렇게 이걸 나눴는데 사람들은 판단적인 동시에 감정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같은 축상에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데 이걸 맞아요. 인정한다 이거죠. 맞아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자기 보고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다 생각해요. 그 타입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한 가지 더는 그러니까 누군가랑 안 맞을 때 쟤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16개를 나누니까 쟤는 나랑 MBTI가 안 맞나 봐, 나랑 합이 안 맞나 봐. 또 근거를 찾는 거죠 여기서. 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MBTI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고 기질이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저희 학생 때는 MMPI라고 한 500, 600문항짜리 이만한 거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같은 문제 계속 몇 개씩 맞아요. 나오고 중간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MBT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심리 검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MM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들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예요. 현재 나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이제 MMPI에 가깝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걸 타고났느냐를 반영하는 검사 TCI라는 검사가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학문적 실험적 근거들이 자꾸 쌓여가고 있는데 TCI를 해서 이런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TCI 같은 경우에는 노벨티 시킹,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 그다음에 함 어보이던스, 해로운 걸 피하는 것, 리워드 디펜던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세 가지 축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 축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적 갈등을 겪거든요.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위험한 걸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건 그런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 MMPI랑 TCI를 동시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요. 문장 완성 검사, 그림 검사, 등등등 해서 저희가 상담을 위해서 하는 검사 세트가 있는데, 그걸 하면은 우리가 1년에 걸쳐서 면담을 해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같은 일만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자기 직업이 자신한테 왜 안 맞는지. 괴로운지, 왜 안 맞는지를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좀 더 변동이 많은 일을 해야 너한테 맞는 일이구나. 학생 때 진로 탐색하기 때 좋겠네요.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MBTI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 진로 네. 탐색용으로. 이게 마케팅의 승리인데, MBT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 개발도 은행에서 인력 관리하던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네.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융이 1921년도에 네. 제안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기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융이란 정신 분석가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시죠. 문제는 이 개념들도 과학적인 증거들이나 실험적 증거들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MMPI하고 TCI를 같이 사용을 해서 내담자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MMPI는 500, 600문항인데 네, 그럼 네. TCI는 저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거는 네. 몇 문항 정도 돼요? 150문항 정도 150 되고 금세 끝나요. 원하면은 가서 그냥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TCI는 근데 아직 의료보험 체계 안에는 들어와 있진 않아서 네. 그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심리센터들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MBTI처럼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심리검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도 이렇게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를 알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전문가와 함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검사 결과는 결국 숫자로 나오잖아요. 해석하는 데 해석하는 있어가지고는. 유능한 해설자가 네네.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실 이런 검사들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TCI가 왠지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번 TCI. 해보고 싶네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TCI를 통해서 네. 우리가 자신을 상담해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정신과 영역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네. 여태 살았어도 저 자신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여전히.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TCI.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번 자리 비워놓을게요. 제가 차트 딱 1번. 이상 그래서- 닥터 유씨고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